화성에서 온 남자는 자꾸 문제 해결책만을 찾으려 합니다. 금성에서 온 여자는 이해와 공감을 원하는데 말이죠. 이때 남성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반품 환불만 해주면 되지. 그런 기계적이고 시스템적 해결을 남성적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틀립니다. 여성적 이해와 공감이 뒤따르지 않는 문제 해결은 고객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유통전략 42번째 고객 만족과 불만족 고객 대응법 4가지 편입니다. 최고의 고객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최고의 고객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체험을 통한 고객 만족이 가장 우수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고객 체험을 마케팅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객 만족의 대명사인 사례가 있죠. 스칸디나비아 항공 이야기, 진실의 순간 그 사례인데요. 적자에 허덕이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달 1년 만에 흑자 회사로 변화시킨 얀 칼슨 사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의 순간이라는 한마디 요약이죠. Moment of Truth인데요. 다른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항공사도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를 참 많이 쓰죠. 좋은 이미지. 하지만 고객이 정작 항공사를 이용할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은 항공사 직원이나 고위 관료, 중역이 아니라 창구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입니다. 창구에서 일하는 그 직원과의 그 접점에서 고객은 만족하냐 불만족을 느끼게 되겠죠. 그 순간이야말로 그 회사, 항공사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업의 노력의 가면을 벗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해서 그 아주 중요한 키워드 진실의 순간이 됐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매장 내에서 가장 고객과 맞닥뜨리는 그 매장에서의 직원의 고객과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그 이미지가 판가름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항공사,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포함해서 모든 항공사는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승객의 짐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곤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의 짐을 찾아줄 때 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고 짜증났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건을 찾아주는 것, 잃어버린 짐을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짐을 잃어버린 고객 대부분이 오히려 충성 고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고객 만족의 가장 키 포인트고 고객 만족을 하는 방법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공감 능력,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죠. 뒤에 표에서 보다시피 고객 만족의 경영 변천입니다. CSM에서 CRM으로 바뀌고 그 다음 최근에는 CEM, 고객 경험 개선, 고객 경험을 계속 개선시키는 부분으로 계속 고객 만족 부분은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고객을 이란 그 라이트 커스터머라는 개념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올바른 고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고객이 있고 올바른 고객이 있겠습니까? 고객의 개념을 그 생애 주기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생애 주기 가치가 가장 높은 고객을 기업에서는 원하는 거죠. 이런 생애 주기가 가장 높은 고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 회사는 알찬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킬 거고요. 이런 생애 주기가 가치가 높은 고객을 갖지 못한 회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상 고객들의 대처법을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그때 틀리겠지만 분명히
원칙은 있습니다. 그 원칙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현장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감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주는 이런 진상 고객으로 인해서 일선 그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아주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악질 고객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사례를 들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과한 요구에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과한 요구에는 원칙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한 백화점 매장에 담당 나오라고 그래. 담당 나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진상 고객이 또 꽤 있더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담당 관리자가 죄송합니다. 시즌 오프가로 저희가 할인해서 상품을 더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객을 달래려고 하지만 고객은 막무가내죠. 야, 내가 그지냐? 너 나 따라와봐. 이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멱살을 짚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내가 하루 일당이 막 1억이야 1억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각종 협박까지 하는데요. 이 협박에 충격을 받은 담당자가 불면증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뭐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직원이 뭐 잘못을 할 수도 있죠. 잘못을 빌미로 해서 과도한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진상 고객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A백화점은 고객이 손해본 시간에 대해서는 택시비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요? 택시비. 예를 들어 고객이 뭐 다툼 때문에 3시간을 만약에 빼앗겼다 했다면 택시비 3시간 어치를 드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1시간 정도 손해봤다, 1시간 정도의 택시비만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배상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그 이상한 악질 고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백화점 사장 나오라고 그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 A백화점은 층 책임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층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플로어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각 층마다 매니저가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그래서 그 층 매니저가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선까지. 근데 매장의 사과와 배상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을 품고 폭언과 폭행 혹은 난동을 붙이는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진상 고객이 있을 경우 1차적으로는 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분쟁 해결 처리 기관에 민원을 넣도록 정중히 유도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소비자원이 있으니 이런 사항들을 가서 직접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그럼 뭐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고객의 업무 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이 전담팀이 투입됩니다. 전담팀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악질 고객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전담팀원이 고객의 최종 상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장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담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백화점은 그 악덕 고객을 그런 매장에서 분리시켜서 보안실이나 상담실로 모시고 가서 다시 상담을 하는, 그래서 직원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향후 법적 분쟁에 대응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꼭 남겨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말이 나중에 이제 증거가 없으면 상당히 많은 그 거짓을 더 부풀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동영상을 꼭 촬영해 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걸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판매사원한테 욱박 지르고 위협을 강화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너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등의 협박을 계속 한다면 결국 판매사원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처럼 일부 고객이 폭언과 폭행을 넘어서 아예 직원들을 협박하고 위협할 경우까지 간다면 이럴 때는 역시 전담팀이 투입돼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선 상담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 자료를 모두 모아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네 번째 스토커형이 있어요. 스토커형. 상습적으로 터무니없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이른바 스토커형인데요. 고객의 전화에 대해서 정중한 자세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정도가 지나친 이런 스토커형 고객은 아예 따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악질 고객에게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DB를 구축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꼭 고려할 만한 내용입니다. 네, 이상은 유통전략 42번째 고객 만족과 불만족 고객 대응법 4가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